무언가에 홀린다든지 표적이 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줄게. 처음으로 말하는 거야. 하나 더. 나의 경험으로 말하자면 한두어 번 굿이라도 하면 어떻게든 될 거라 생각지도 말 것.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먹히는 것이니까. 벗어날 방법 따윈 없는 경우가 더 많아.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내 경우엔 한 2년 반 정도 되나? 뭐 일단은 사지 멀쩡하고 평범하게 생활하고는 있어. 단지 이제 다 끝났다고 확신할 순 없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지. 우선은 시작부터 쓰도록 할게. 당시 나는 23살, 사회생활 1년째, 신입사원으로 새로운 생활을 적응하느라 정신없을 때지. 회사가 작았으니까. 당연히 동기는 적었지만 사이가 좋았어. 그 동기에게 동북지방 출신의 K란 놈이 있었고, 이 녀석이 또 여러가지 잡지식이 많고 다방면에 아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지. 뭐 여튼 왜 그런 거 많이 있잖아. 이것을 하면 빙의가 된다든가 귀신이 나타난다든가 라는 이야기. 뭐 대부분 엉터리겠지만 그중 몇 개는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게 있나봐. 그 녀석 말로는 뭔가 조건이 몇 개인가 있어서 우연이라도 그 조건이 다 갖추어지면 일어나는 거라고 하더라고. 내 경우엔 뭐 몹쓸 장난이 원인이었겠지. 당신은 막 새 차를 뽑았을 때고 독신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데다 무엇보다 아르바이트하는 비교도 되지 않는 월급이 손에 들어오니 주말은 놀자판. 8월 초에 헌팅에서 사이가 좋아진 아이들과 K 그리고 나 이렇게 4명이서 소위 심령 스팟쯤 되는 장소에 시험삼아 갔었어. 거기는 확실히 무서웠고 한기도 느껴지고 진짜 뭔가 일어날 것 같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딱히 뭔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스릴 만끽하고 돌아왔지 뭐. 3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 당시 회사는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신입은 퇴근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었고 매일 늦어지게 됐지. 지쳐서 집에 와서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방의 입구에 있는 전신 거울 앞에서 해선 안 되는 것을 했어. 시험해 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문득 생각났을 뿐이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할게. 당시 내 방은 역에서 걸어서 15분, 한 4평 정도의 방 하나. 현관에서 들어가면 좁은 복도가 있고 그 다음에 4평짜리 방이 있어. 전신 거울은 방에 있고 그러니까 복도와 방의 경계선에 두고 있어. 내가 K한테 들었던 건 거울의 앞에서 합장을 한 채로 오른쪽을 보면 귀신이 온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였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몸 자세가 조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되는 거야. 왔으면 좋겠네 하고 중얼거리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한 채 오른쪽을 향했을 때였어. 방의 한가운데 무언가 있었어. 생긴 건 확실히 이상했어. 아마 160cm 정도 됐을 거야. 머리는 산발해서 허리까지 왔고 대나무발 같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 뭔가 얼굴에 부적 같은 것이 몇 장 붙어 있어서 안 보였어. 뭐라 부르는 건지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죽은 사람이 입는 그 하얀 옛날 옷 같은 거 그거 입고 조금씩 좌우 이렇게 흔들리고 있더라고. 나는 뭐 그걸 보는 순간 얼어붙었었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는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면서 눈앞에 벌어진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 한번 상상해봐. 좁은 원룸에 조용한 방 한가운데 무언가가 있다고. 머릿속에서는 왜 이렇게 된 건지 다 알면서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는 알 수 없는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 뭐 어쨌든 정상은 아니잖아. 불이 켜져 있었긴 한데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워. 갑자기 나온 그것이 너무 잘 보이니까. 그것 주위만 푸르스름하게 보였어. 정말 시간이 멈추었다고 착각할 정도로 조용했었어. 우선 내가 낸 결론은 방을 나온다는 거였어. 발밑에 있는 가방을 왜 그랬는지 천천히 조심스레 손에 들었어. 그것한테서 눈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거든. 한눈을 팔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 뒷걸음질 치면서 보통으로 걷게 된다면 3걸음 정도일 뿐인데 시간이 꽤 지났거든. 거길 지난 근처에서 그것이 몸을 좌우로 저으는 움직임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와 동시에 무엇인가 신음소리 같은 것을 내기 시작했어. 그 뒤는 솔직히 별로 기억이 없어. 정신 차리고 나니까 역 앞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있더라고. 어쨌든 사람이 있는 편의점에 도착하니 안심이 되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머릿속은 변함없이 혼란 상태였어. 저건 대체 뭐야? 하고 뭔가 공포감인지 분노감인지 모른 기분이 들면서도 열쇠 잠그는 거 까먹었네. 뭐 이따위 걸 생각하는 별 이상한 데서 냉정한 판단력을 지닌 나. 결국 그날은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없어서 밤새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기다렸어. 동이 틀 무렵 집으로 돌아가 조심조심 문을 열어봤어. 됐다. 사라졌다. 일단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서 캔커피를 마시면서 잠시 쉬면서 생각했지.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닐까? 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 뭐 날도 밝아졌고 이젠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여유로워졌던 거겠지? 조금 전보다는 약간 대담하게 방에 들어가 봤어. 좋았어.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커튼이 닫혀 있었던 탓에 어두컴컴한 방에 불을 켰어. 그런데 어젯밤의 사건을 증명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 어제 그것이 있던 근처의 바닥에 심한 냄새가 나는 진흙, 뭐 하수구 같은 데 보면은 더럽고 시커먼 흙 같은 게 있잖아. 그것도 발자국 모양으로 엄청난 양이 남아있는 거야. 현실을 깨닫는데 시간은 걸리지 않았지. 무엇보다 딱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더 패닉 상태가 되고 말았어. 나는 어제 나갈 때 불을 끄지 않았거든. 스위치를 누른 왼손을 보니 여기에도 진흙이 묻어 있었어. 당분간은 뭐 기분 나쁘겠지만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일인걸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뭐 이런 게 전형적인 AB형의 성격인 거겠지. 그런 상황에서도 진흙 묻은 걸 청소하고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어.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서 조금 승질이 나긴 했지만 이건 이거대로 큰일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회사를 안 갈 순 없잖아. 회사에 도착하자 평상시와 변함없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어떻게든 K와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었고 일의 발단에 관계 있는 K한테서 어떻게든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거지. 점심시간 겨우 K와의 시간을 잡는 일에 성공했어. 아래는 나와 K의 대화를 옮긴 것. 전에 얘기했던 합장을 하면 귀신이 나온다든가 하는 이야기 있었잖아. 어제 그거 했더니 정말로 나왔어. 응?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진짜로 무엇인가 나왔다고. 네네. 예쁜 처녀 귀신이라도 나왔나요? 야, 장난치지마. 진짜 무서운 게 나왔단 말이야. 뭐라는지 모르겠네.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래선 결말이 나진 않겠더라고. K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으니 나는 담담하게 어제의 사건을 설명했어.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하던 K를 겨우 반신반의 상태까진 만들었지. 뭐 일이 끝나고 우리 집에 와서 확인시켜주기로 했어. 밤 10시 다행히도 빨리 회사를 나올 수 있던 K와 나는 집에 도착했어. 문을 연 순간 오늘 아침 맡은 악취가 코를 찔렀어. 돌아가는 길에서도 끈질길 정도의 설명을 나한테 듣던 K는 진짜? 라고 한마디 중얼거리더라고. 믿은 것 같아. 문제는 K가 무엇인가 해결안을 내줄지 어떨지였는데 바래선 안 되는 거였어. 우선 구슬하는 게 좋겠다며 아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라는 말을 남기고 K는 도망치듯이 돌아갔어. 뭐 예상했던 대로의 말이었지만 어쨌든 K의 인맥이 넓은 만큼 기대를 하고 있었지. 냄새 나는 데에 있고 싶지 않아서 그날은 호텔에 묵었어. 솔직히 만약에 오늘 밤에도 그게 나온다면 마지막일 거란 생각이 들었던 거지. 다음날 우선 근처의 절에 갔어. 역시 태평하게 회사 나가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스님에게 그 일을 설명하니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네요. 당분간 쉬는 게 어때요? 분명 기분 탓일 거예요. 하는 태평한 대답이 되돌아왔어. 세상 뭐 이런 거지 뭐. 그날은 도내에서 유명한 절이나 신사를 몇 채인가 돌았지만 어딜 가도 마찬가지였어. 지쳐버린 나는 집에 연락을 했어. 정확하게는 외할머니가 알고 있는 S 선생님이라는 비구니에게 상담하고 싶었거든. 도저히 그 사람 외에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S 선생님 되는 사람을 소개할게. 우리 집은 사이타마인데 엄마가 나가사키현 출신이라 당연히 외할머니는 나가사키에 계셔. 그리고 외할머니는 불교야. S 선생님은 외할머니가 주에 한 번씩 다니고 있는 절의 주지 스님이지. 나도 몇 번인가 만난 적이 있어.
난 종파의 이름을 교과서 읽듯 줄줄 외는 정도이니까. 사이비 신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제대로 부처님을 믿는 편이거든. 인품은 온후하시고 침착한, 그리고 상냥한 말투를 갖고 계셔. 내가 중학생이 될 무렵 아버지가 땅을 사서 집을 지었어. 지진제라고도 하는 건가? 땅이 신에게 비는 굿 같은 것도 했거든. 그 일주일 뒤쯤 나가사키의 외할머니가 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S 선생님이 제를 올린다 하는 내용의 전화가 있었는데, 당연히 엄마는 벌써 다 끝났는데 또 왜? 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외할머니는 그렇지만 S 선생님이 아직 남고 있다고 하던데? 라고 했다더라고. 그게 뭔지 그 후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아는 한에서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S 선생님이라 생각한 거지. 날도 저물어 오고 사이타마의 집이 있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무렵 밤 9시 조금 전이었던 것 같아. 도시와는 달리 공장뿐인 마을이라 밤 9시라도 인적이 뜸해.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약 20분을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 인적이 드문 어두운 길에 가로등이 규칙적으로 줄지어 있었어. 내심 그저께의 일이 떠올라 겁이 났지만 다행히도 놈은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밤이 되어 선선해지고 나서야 나는 내 몸의 이변을 알아차렸어. 아무래도 목의 밑근처가 뜨거운 거야.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비유하자면 목에 끈을 휘감아서 좌우로 마구 비비는 느낌? 목에 손을 대자 오한이 났어. 엄청 뜨거워. 목만 뜨거웠거든. 게다가 얼얼하기까지 시작했어. 아무래도 발진 같은 게 있는 것, 혹은 나는 것 같았어. 걷지도 못하게 될까봐 집까지 전력으로 달려갔어. 숨을 헐떡이면서 우리 집 현관을 열자 엄마가 막 전화를 끊고 있었어. 그리고 내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 이 녀석아, 외할머니한테 전화 왔어. 걱정된다고. S 선생님이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그리로 오라고 했다는데? 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건 그렇고 너 목이 왜 그래? 대답하기 전에 현관의 거울부터 봤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목둘레가 전부 줄에 감겨 있는 것처럼 빨간 선 같은 게 생겨 있는 거야. 가까이서 보니 작은 물집이 빽빽하게 생겨 있었어. 조금씩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시작했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엄마에게 한마디도 대답도 하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 엄마 방에 있는 작은 불상 앞에서 경전을 외웠어.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 걱정이 되셨는지 아버지가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고함치면서 달려오셨어. 엄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채고 외할머니에게 전화하고 있었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 목소리에서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고, 도망갈 곳은 없다는 걸,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걸 그제야 겨우 이해했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이해한 지 3일이 흘렀어. 정신적으로 지쳤기 때문인지 그것이 뭔가 일으켜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틀간 고열에 시달렸어. 목에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땀이 나고 이틀째 낮에는 피가 스며들기 시작했어. 3일째에는 아침에 목에서 나던 피는 멎었더라고. 뭐 살짝 피가 났다 해도 베이는 정도였으니까. 열도 미열 정도까지 내려서 조금은 안정되었어. 단지 목둘레가 너무 가려운 거야. 쿡쿡 쓰라리고 엄청 가려웠어. 베개나 이불, 타월 등이 닿기라도 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뭐 당연히 피가 났었으니까 딱지가 생겨서 가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손을 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저녁 때 화장실에 갔을 때 아무래도 신경 쓰여서 거울을 보게 됐어. 거울은 정말 보기 싫었는데 아무래도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찝찝하잖아. 거울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비치고 있었어. 목에 붉은기도 진해지고 물집도 커져 있더라고.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소름이 끼칠 만큼 징그럽지만 자세히 설명할게. 기분이 조금 나쁘더라도 이해해줘. 원래 목둘레에서는 굵기가 1cm 정도였었는데 거기가 새빨갛게 돼서 내 원래 피부가 흰 편이라 더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이는데 꼭 붉은 끈으로 감겨있는 것 같았어. 어쨌든 이건 3일 전의 얘기고, 지금 눈앞의 거울에 비치는 그 부분에는 고름이 고여 있었어. 얘기하고 나니까 자세하지는 않구나. 정말 더 자세히 말하자면 붉은 선을 만들고 있던 물집에는 고름이 고여 있었고, 마치 엄청 커다란 여드름처럼 잔뜩 그런 것들이 붙어 있었던 거야. 마치 애벌레가 북적거리고 있는 것 같았어. 그 대부분은 고름이 잔뜩 고여 있고,
너무 무섭고 징그러워서 그 자리에서 토를 하고 말았거든. 물로 목을 씻고 엄마한테서 연고를 받아서 바르고 울면서 이불 속에 누웠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 그저 왜 하필 나야? 하는 분노뿐이었지. 울고불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 K가 전화한 거였어. 이런 때는 아주 작은 거라도 희망은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가 봐. 정말 솔직히 이렇게 기쁜 전화는 없었던 것 같아. 여보세요? 괜찮아? 아니, 괜찮을 리가 있겠냐? 역시 안 좋아? 안 좋은 정도가 아니야. 뭔가 방법이 없는 거야? 그게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잘 아는 놈 없대. 미안하다. 뭐라고? 사실 K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줬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때의 나에게 상대를 배려할 여유 따윈 없었으니까. 꽤 이기적인 말투로 들렸을 거야. 아니, 그 대신에 친구의 아는 사람 중에 그런 거에 강한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줄 수 있지만 돈이 든다고. 뭐? 돈? 뭐 그래도 만나볼래? 어떡할래? 얼마나? 친구 소개라면 우선 50만엔? 정도인 것 같아. 뭐? 50만엔? 당시에 나로는 일하고 있다고는 해도 50만엔 너무 고액이었어. 돈이 아까웠지만 공포와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된다면 알았다고, 언제 소개해줄 거냐고 얘기했지. 그러자 K는 그 사람 지금 군마에 있는 것 같아. 친구한테 물어봐야 하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지만 내가 불쌍히 앞에서 남이 아미타불을 반복하고 있을 때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댔잖아. 외할머니는 곧바로 S 선생님에게 상담을 가서 상담이라기보다는 도와주세요 하는 부탁이었던 것 같지만 결국 S 선생님이 오셔주기로 했던 거야. 다만 S 선생님도 바쁘시고 무엇보다 고령이시라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3주 정도로 뒤로 정해졌어. 즉 3주 동안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뭔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 조금이라도 가능한 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리고 K가 전화를 한 것은 밤 11시를 지났을 무렵이었어.